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서연입니다. 오늘 마을관리협동조합 기본 이해에 대해 강의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떨리기도 하고 아쉬운데요. 본 강의가 지역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지역 주민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는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개요. 둘째,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 세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절차. 네 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 단계별 마을관리협동조합. 다섯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공공지원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구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진 사업체입니다. 즉,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영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운영 관리를 하며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제어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체입니다. 이러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법인격은 협동조합보다 공익성이 한층 강화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변화를 통해 그 지역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출한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유지하며 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주체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통합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지역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체입니다. 즉, 단순 하나의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 주체가 아닌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조정하고 해결하는 등 지역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사업 실행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기초생활 운영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이 사업 외에도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구상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첫째로 골목환경관리와 같은 지역 문제 해결적인 측면, 둘째로 돌봄과 같이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관점에서, 세 번째로 지역 배송 등 주민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업을 구상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은 단순 예시로 각 지역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공론장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을관리협동조합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지, 관리, 발전 및 성장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 주민들과 논의하는 장에서 끝나지 않고 발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 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 해결 논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마을관리협동조합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먼저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대한 공공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가장 가까운 지원 주체인데요.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관련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공공지원을 집행하고 관리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지원기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인데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된 교육, 창업지원, 사업모델, 네트워크 등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해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은
후단의 공공지원 파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 전문기관입니다. 운영지원 전문기관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금, 회계관리 지원을 하는데요. 이 외에도 조합원 모집,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 전문기관은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에 대해 역량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과 MOU를 맺은 신협,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갈등관리위원회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특성상 마을관리협동조합원 간 혹은 지역주민 간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위에 있는 조직과 달리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내부 조직인데요. 다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외부위원을 구성할 때는 지자체와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필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혹은 자원 연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준비 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법인조합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사업 파트너로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 절차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 설립 준비 및 운영 지원, 공공 지원 총 3가지입니다. 이러한 육성 절차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자체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마을조합 육성과 마을조합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 등 계획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예산 편성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 내 마을관리협동조합 필요성 인식을 위해 도시재생 대학, 설명회 등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설립 준비 및 운영 지원 단계입니다. 본 단계에서는 지자체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혹은 조직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단계에서는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운영, 창업 지원, 사업 모델, 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입니다. 공공지원은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원기구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법인 설립한 이후 필요 요건을 만족한다면 지자체로부터 초기 사무공간 사용료 면제 혹은 감면 지원, 초기 사업비 지원, 공공시설 및 서비스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 추진 단계별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을 뿐더러 지역 내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하고 또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전 도시재생 예비 사업 때부터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을 준비하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도시재생 추진 단계별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을 보시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단계 육성팀 구성이라고 있는데요. 본 내용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는 육성팀 구성을 의미합니다. 본 육성팀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지역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육성팀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수행할 사업에 대해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설립에 대한 준비를 지원하는 주체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팀이 구성되었더라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수행해야 할 사업 모델에 대해 발굴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모델 발굴 방법으로서는 도시재생 사업 결과를 목록화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연계된 사업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골목 환경관리, 빌라 청소, 집수리 등 마을관리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의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절차를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였다면 사업별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성 검토한 사업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후 다양한 사업 모델이 나왔을 텐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 후보군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 검토를 통해 선정된 우선 사업 대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홍보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홍보 과정으로서는 주민을 포함하여 전문가 등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우선 사업으로 선정된 각 사업별 사업 시행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을 조합원으로 구성할 때는 사업 역량을 보유한 주민을 우선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시범사업단 구성까지 되었다면 마을관리 각 사업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동시에 사업별로 필요한 전문교육, 즉 역량 강화 교육, 또한 조직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 등을 운영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각 사업별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또한 검증함과 동시에 법인 설립을 준비합니다. 법인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 작성 등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어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공공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은 국가지원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설립된 마을관리협동조합 대상으로 내실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위해 들어가는 지원입니다. 본 지원은 크게 지자체,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공공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자체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대한 지원, 이 또한 공공지원에 포함됩니다. 즉, 도시재생 사업비를 활용해서 마을관리 설립이라든지 조직 운영, 역량 강화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공간 지원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 2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초기에 사무공간을 무상 혹은 감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 사업비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법인 설립 후 공공지원 요건을 만족한다면 최대 2년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초기 사업비는 조합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사업 개발비 혹은 조합원 모집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의 목적은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사업비는 마을관리협동조합과 협약을 맺은 운영지원 전문기관이 회계관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표는 공공지원에 대한 신청 절차인데요.
초기 사업비와 같이 공공지원을 신청할 때는 마을관리협동조합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공공지원 요건을 만족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자체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공공지원 요건을 만족했는지 검토 후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고 혹은 마을관리 영역의 공공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 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계획과 마을관리 영역 공공서비스 사업위탁계획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공공시설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수익 허가입니다. 지자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 간 시설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를 맺으면 그 시설 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사용수익 허가는 마을관리협동조합 당사자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공간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더라면 이 공간에 대해 단위 사업을 구상하시고 단위 사업별 사업을 운영할 다양한 주체를 모집하는 게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위탁입니다. 관리위탁은 사용수익 허가와 다르게 전대가 가능한 점이 있는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자체로부터 다수의 공간을 관리위탁 받았더라면 이 공간에 대해 마을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시고 이 중 사업이 직접적으로 운영 가능한 것은 직접 운영하되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전대를 통해서 공간 임대 수익을 통해 거점시설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공공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육운영. 둘째, 창업지원. 셋째, 사업모델 개발. 넷째, 선도조합 육성. 다섯째, 네트워크 활성화. 일곱 번째, 제도 개선. 여섯 번째, 제도 개선. 일곱 번째, 모니터링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를 포함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구역 주민 대상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로 하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은 지자체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주체 대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지원 절차, 제도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지원입니다. 창업지원의 경우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법인 설립과 동시에 조합 특성을 반영한 지역 기반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모델 개발입니다. 사업 모델 개발 같은 경우에는 마을관리 영역의 사업 모델들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인데요. 마을관리 영역의 사업 모델이라 함은 거점 공간 운영 관리, 시설물 주거 환경 유지 관리, 공용주차장 운영 관리, 거점 기반 먹거리 사업, 주민 주차형 태양광 발전소 사업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도조합 육성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 등을 보유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 대상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집중 육성을 통해 선도조합이 된 마을조합이 후배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이끌어주는 그림을 그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인적자원을 키우기 위한 지원인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 당사자 간, 중간 지원조직 간,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제도 개선인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그리고 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해 표준 정관을 배포하고 이외 공공시설 및 서비스 위탁과 관련된 제도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은 국가지원 도시재생 사업구역 대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체크하고 또한 지원 현황을 점검합니다. 이외에도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질의응답 창구인 관련 상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강의를 마쳤는데요. 본 강의가 지역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주민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